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허가되지 않은 아주 한정되고 귀한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지금 대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안 좋은 내용들 정말 많이 들으시면서 부동산 세금 규제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금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이후에 자산 시장의 변화, 그 자산의 시장의 변화로 인한 투자 시장의 변화까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나라도 기업도 개인도 생존에 관련돼 있는 존속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해가 바로 2020년 올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에 맞이하고 있는데요. 좀 한 번 정도는 얘기를 좀 서로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좀 늦게나마 이 시간을 가졌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슈가 자꾸 코로나, 중국발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19 이후에 이전의 세상과 삶과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이 변해져 있고 앞으로도 변해갈 거고 그게 자리를 잡을 거고 그 내용인데 지금 2020년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투자의 개념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내가 투자를 무엇에 했든지 가장 중요한 투자의 개념이 투자는 바로 시간, 때,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품을 어떤 걸로 선택을 했든지 투자라는 것은 때, 기회를 사는 거예요. 타이밍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게 뭐냐, 언제 사야 할지 알고 팔 때를 알면 돈은 누구나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들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나는 투자를 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이때까지 모은 돈을 갖고 내 인생, 지난 인생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때를 사고 타이밍을 사고 시간을 사고 미래를 산다라는 개념보다 내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흔히 그냥 가격으로 흥정할 수 있는 어떤 그냥 상품을 사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데 투자를 보는 개개인들의 투자가들의 관점에 따라서 투자는 완전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개개인들이 지금 되게 많은 다수들이 그 전부터 이렇게 투자에 대한 공부들, 그래 자산 시장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전체의 숲에서 훑어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네,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네, 누가 뭐 했더니 어쨌네, 이런 얘기들만 들고 공부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뚜루룩 따라가서 불나방같이 그런 투자들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오늘 투자할 망정, 오늘 알아서 오늘 투자할 망정, 오늘 알아서 내일 투자할 망정, 투자의 관점, 가치관이 성립이 돼 있으면 그 기본적인 불변의 원칙, 틀, 규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대가가 그렇게 고달프게 인생에 뼈저리게 몇 대가 그 고통을 갚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 없는데 참
그런 분들 왜 그랬냐고 하면 다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뭐에 씌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고객님하고 얘기를 좀 투자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돈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마인드고요. 그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는 강한 신념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신념과 마인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분은요, 그 많은 돈 있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받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이 투자는 아는 거 배운 걸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또 우리 같은 서민한테는 기회가 없죠.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른 객관적인 현실을 사실상 사실을 볼 줄 알고 또 거기에서 이 사실들, 자료들, 서류들을 종합해서 미래를 통찰해낼 수 있는 그걸 3년을 해내냐, 5년을 해내냐, 10년을 해내냐, 20년을 해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낳는데요. 내가 국영수를 잘했고 전체에서 1등을 했던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중요한 거. 투자 잘하고 부자 되는 데에는 지난 학교에서 배우고 못 배우고 부모에게 물려받고 하면 이 모든 것은 핑계예요. 그냥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지 못한다. 아예 못하지, 시도 자체도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200 갖다 시작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200 갖다 시작한다고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누가? 그냥 다들 돈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지 알지, 그냥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자체를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조차를 못해요. 그러니까 관점에 사고의 융통성 자체도 없죠. 그냥 열심히 24시간 일해서 돈을 모으고 은행에 넣어놓는 거 말고는 할 줄 몰라요. 열심히 자본을 버는 방법만 알고 이 모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이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끔 하는 이 방법에 내가 번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자산이 커지게끔 하는데 신경들을 안 쓰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 차이밖에 없어요.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 돈을 그냥 모을 줄만 아는 사람, 이 차이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요. 안전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또 뭐겠습니까? 전직하게 진실되게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또 뭐겠습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가는 거겠죠. 이 모든 것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조금은 다 다른 분야, 다른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자산 시장이 변했다. 자산 상품이 변했다. 자산이 변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자산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자산, 부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전을 찾아봐요. 그 어느 어학적인 사전을 찾아보거나 그 단어에 대한 본 뜻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너무 머리가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데 자산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재산으로 보면 되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유용이든 무용이든 수익을 내주는 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유용이든 무용이든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면 할수록 돈이 되는 것을 자산으로 보시면 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감가상각이 돼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부채로 보시면 아주
심플하고 정확하고 쉽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서 그래? 자산이 내가 갖고 있고 계속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생긴다고? 돈이 분다고? 이게 자산이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원리에 의해서 자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 자산이겠습니까? 부채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집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내 집, 그 집이 자산일까? 내가 갖고 있으면 자산인지 부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하고 소유를 해야 돼요. 소유하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럼 그 기준을 어디에서 주냐? 경제학에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경제학으로 푸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경제학으로만 풀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다가 전복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만이 이 정말 경제학으로는 자산인데 정치적으로 봤을 땐 또 자산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종합적으로 자산이 되는 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 조금 더 한번 내가 아는 내용에서 판단하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도 두드려가면서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블로거들이 나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그 언어의 뜻 정도라도 개념이라도 잡고 누군가의 글을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글을 보거나 기타를 본다고 했을 때에는 분별이 돼요. 하지만 내가 자산이라는 부채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블로그 개인의 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글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체가 기준이 없고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새로운 분야를 정말 10가지의 사례만 찾아내잖아요. 잘된 점과 못된 점. 그러면 외지간한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왜 잘된 거지? 이 사람은 왜? 잘된 사람 10개, 안 된 사례 10개 딱 내보면 이 사람은 왜 안 됐다라고 하지? 이 사례를 딱 하면 원인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현상이 아니라 자꾸 본질적인 구조, 시스템, 그 시장의 원리를 좀 보려고 해야 돼요. 그 쉽게 말하면 판이라고도 하죠. 그 시장의 판. 그걸 좀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항상 숲을 보려고 해야지 나무 하나만 보려고 하시면 여러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원리를 생각해. 자산. 내가 소유했을 때,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가 소유했을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되는 거, 불어나는 게 자산이고, 내가 갖고 있고 소유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되면 마이너스가 나는 건 부채다고? 자산이 아니네. 이거 분리하시라고.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앞으로는 내가 이걸 사야 할까 말까, 이게 자산이야 부채야, 내가 갖고 있을수록 돈이 오를까, 돈이 가치가 없을까, 이걸 분석하시면서 투자도 그렇게 투자 상품을 골라가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산과 부채를 분별할 정도의 기준을 어느 정도 살짝 정립을 했다고 하면, 자, 자산의 기준은 소유예요. 자, 소유를 해야 자산이 되는데, 이걸 역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소유할 가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자산이라는 것, 가치, 소유할 가치 있는 것이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가치가 있는 것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자산이 아니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유를 계속 할수록 돈이
내 원금에서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면 자산이고, 내 투자 대금 마이너스가 계속 난다라고 하면 3년 후에도 마이너스, 5년 후에도 마이너스, 계속 10년 후에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그건 부채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이 자산이라는 기준이 바로 소유 가치가 있는 거냐 가치가 없는 거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목은 코로나 이후입니다. 자, 이 코로나 이후 또 4차 산업 이 두 가지의 가장 현상적으로 1단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해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만 갖고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본질의 가치에 대한 본질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변했어요. 가치를 측정하는 그 기준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산. 그 가치가 변하면서 자산 상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가 기준이 본질이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이 본질의 가치를 좌우하는 원인인 요소인 그 본질이 바뀌면서 자산 상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자산 상품이 바뀌면서 투자 시장까지 변화를 갖게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기타 뭐 정치 경제 많은 것들이 더 있어요. 역사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되게 많은 것들이 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분석해야 하는 반영해야 하는 종합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으로 요것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4차 산업의 기술과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발 무한 폐렴의 이 바이러스 이 현상으로만 해도 많은 것들을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확실성을 미래를 예측해내고 통찰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변하면서 자산의 시장의 상품이 변하면서 자산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이 바뀌니까 투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투자 상품이, 투자의 관점이, 투자의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런 걸 좀 쉽게 얘기한 분이 있을까 해서 정말 많이 영상을 찾아보고 좀 더 이렇게 막 했는데 없더라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말도 잘 못하는 제가 표현력도 약한 제가 이게 최대한 1단계적으로 그냥 다수가 이해하는 인식하는 현상 정도에서만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본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치에 대한 본질의 변화, 그걸로 인해서 자산의 변화가 왔어요. 자산, 더 쉽게 얘기하면 자산 상품이죠. 무엇이 자산이 되는지 이 상품들이 바뀌어버렸다는 거. 그로 인한 투자 방법이 바뀐 거예요. 투자가. 자, 그럼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치. 이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를 정하는 이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식으로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자기의 분야의 전문 분야의 표현 방식으로 하는데 가치가 변했다. 가장 쉬운 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가는 것은 이걸 것 같아요. 본질. 자, 4차 산업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무형의 상품, 유형의 상품이 있죠. 자, 쉽게 이걸 또 전문가들, 프로그래머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소프트웨어 시대. 지금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소프트는 눈에 안 보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컴퓨터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기기가 필요해요. 그게 하드웨어,
사람으로 표현하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명령 내리고 모든 지시를 하는 뇌가 소프트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 그거를 행동하는 게 우리 몸이죠. 육체, 손, 발인 거죠. 즉 무엇이냐? 이 가치의 본질이 바뀐 게 유형의 상품의 가치들이 다 상실이 되고 있어요. 유형. 무형의 상품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4차 산업과 중국발 우한 폐렴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더 많은 것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유행을 되고 막 이렇게 퍼질 때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죠. 유형의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적으로 싹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차 산업의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상품 모두 전체의 유형의 상품이 가치가 상실이 돼요. 계속 하락이 되면서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의 상품은 소유의 가치를 아예 상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믿는 상품들, 유형의 상품이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 자산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의 상품은 사람이 태어나서 두 가지 피할 수 없다고 하죠. 첫 번째는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유형에는 세금까지. 이해가 가시죠? 조금 어렵겠지만 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양의 시대가 끝났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시대가 끝났다는 무형의 시대가 오고 질의 시대가 오고 가치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의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인 불변의 가치. 자, 유형의 상품의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결론은 상실이 된다.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생산해낼 수 있는 모든 상품의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다가 상실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해낼 수 있는 모든 가치의 상품은 자산이 아니다. 감가상각이 되는 것들은 모든 자산이 아니고 부채로 철저하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 본질이 인류가 탄생을 하고 유형에서 무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치가 이 가치의 본질이 바뀌면서 자산도 바뀌고 투자도 바뀌고 당연히 유형의 상품을 하다가 무형의 상품을 절대적인 가치를 투자를 하려면 투자 관점이 바뀌어야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는 분석이 되고 분별이 되는데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의 가치를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래서 자산상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투자상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유형의 상품은 갖고 있어 돈이 감가상각이 되는 건 이제 자산상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기회 있는 된 김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상속시켜주는 거 내가 평생 열심히 모아서 번 이웃 재산을 현금하고 아파트로 주는 사람이 가장 머머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지한 사람이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 세금을 진짜 자산이라고 줬지만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옛날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땅으로 재산을 준 이유가 있어요. 감가상각이 안 되고 가치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대의 변화가 오면서 모든 땅이 그러진 않아요. 모든 땅이. 그런 땅은 지금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세계에서도 1%나 되는지,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0.1%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0.000 몇 %도 안 돼요. 그 땅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인구들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축소화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그 불변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입지와 조건을 갖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 그 위치, 그 고정된. 그것만이 나의 인생, 내 후손의 인생,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바꾸는 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로 세금을 기준으로 해요. 증여세, 상속세도. 하지만 땅은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상속세를 내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줘야 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개인이 한다라는 게 정말 역부족이에요. 투자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제가 못 모르고 투자 땅만 사고 나중에 팔면 되겠지, 돈 벌면 되겠지, 이렇게 시작했던 제가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해보면 해볼수록 더 많은 것,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땅을 사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일 삼아서 제2의 투잡으로 생각해서, 직업으로 생각해서 투자 공부해서 처음에서 끝까지 다 종합적인 것을 공부해가면서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의 영상을 참고해서 반영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정말 본업이 너무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고, 또 이제 사람들의 특성상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못하거나 업무 능력이 조금 늦던지,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특징, 정말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고 하나가 끝나야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컨설팅비,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투자 경비 중에서 수익 대비 가장 조금 사용하시면서 가장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컨설팅비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봐도 그렇고, 제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거를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아시죠? 세무사들 할 때 이렇게 세무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거는 패스할게요. 이제 이거는 진짜 배과할 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시는 좀 분이 있어서 좀 이거는 하는데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투자 상품이 바뀌면서 무형에서 유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일단은 무형으로 바뀌었어요. 이 가치를 사는데 절대적인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세상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 게 모두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재수없게 망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투자할 때 시나리오는 최악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일어서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국가도요, 국민만 있어서 안 돼요. 그 국민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아주 원자재고 본질적인 게 뭐냐? 바로 땅이에요. 땅을 통해서 그 땅으로 국가가 형성됐고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초반에 참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 같네요. 사업에도
내가 원자재를 취급을 하는 것은 힘들지가 않아요. 부담프지가 않아요. 왜? 원자재는요, 그 총판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총판에. 그냥 만들어서. 그냥 여기는, 그러면 그 밑으로 소매로 갈 때, 도소매로 가면, 소매로 가장 끝에 있는 분이 가장 고달프고 가장 힘들어요. 변수도 가장 많고. 그러니까 인류에서 가장 자산 중에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게 바로 땅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뭐냐? 근본은 따지고 가면 이 땅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더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이제 한번 왜 땅이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도 또 땅이에요. 그 땅에만 있는 자원도 물론 이유도 있지만 그 땅의 그 위치의 그 자리를 지리상의 아주 요충지의 핵심지를 선점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전 세계의 패권국이 될 수 있냐 없냐, 강대국이 될 수 있냐 없냐, 선진국이 될 수 있냐 없냐가 바로 그 땅의 위치, 입지, 지리적인 강점, 물류 항로의 강점, 여러 가지. 그게 바로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세상의 모든 상품의 가치를 잃어도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땅은 또 아니에요. 모든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축소되기 때문이고 도시가 밀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살아남을 도시, 나라도 아니에요. 도시. 그리고 4차 산업의 트렌드인 스마트 도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살아남을 스마트 도시가 어딘지. 그것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럼 어디가? 수도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수도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2023년도, 2025년도, 2030년도, 2040년도에 그때 수도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어디에 사람이 밀집돼서 모여 살겠는가? 구도시에 안 살아요. 스마트 도시에 살죠, 여러분. 그래서 수도권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집은요, 애지간히 2028년도에 이미 집은 투자 가치를 상실했어요. 소유하면, 계속 갖고 있으면, 대출 다 갚아도 자산이 안 돼요. 어느 특정 지역 말고는. 화폐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종합적인 거를 보실 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자산 시장에 이 가치에 대한, 가치 본질에 대한 것이 유행에서 무형으로 바뀌고, 이 무형 상품은 바로 이 가치를 보셔야 한대요. 그래도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시대가 변해도 경제가 무너져도 금융이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파괴가 된다, 어떤 세상의 변화가 와도 끔찍하지 않는 그 자산, 유일무이한 생산을 해내지 못하는 그 자산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을 좌우할, 생존을, 여부를 좌우할 자산이 바로 땅이에요. 그게 그냥 더 많은 근거 자료는 제가 그 영상을 그 전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쭉 보시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의 새만금 부안입니다. 그 부안에서도 아주 한정돼 있죠. 정말 0.1%도 안 되는 그 귀한 땅을 여러분들 선점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새만금요, 매물이 없습니다. 물론 땅들은 많이 있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덩달아 있지만 제가 말하는 땅은 입지가 검증이 되어 있는 땅, 확실하고 정확하고 0.1%밖에 없는 최상의 입지,
정말 명당짜리 최종의 요충 노른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매물이 없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는 것도 참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금 매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걸고도 그 양이틀 사이에도 서로들 얹어주고 가져가고 뺏어가고 지금 정말 현장은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나만 오늘 처음 이래서 빨리빨리 제가 이 얘기 참 드리고 싶은 게 4차 산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식하는 순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바로 즉시 행동을 해야만이 그게 기회죠. 인식하고 지나가고 나중에 그거는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인식하는 순간 바로 행동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준을 많이 삼으시고 지금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때는 정말 늦게라도 변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지만 지금 2020년도는 전문가와 무조건 빨리 조언을 자문안에서 빨리빨리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존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내 인생을, 내 가문을, 나의 노후를, 나의 미래를,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있는 기회를 때를 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 하루 1시간 1초를 빨리빨리 하는 만큼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투자를 효과적인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바로 가족, 아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아주 고급 정보만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안전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